안녕하십니까. MTN 시청자 여러분. 신뢰와 가치를 전달하는 기업 TMV 어드바이저의 양훈승입니다. 2주 전 이 시간엔 저와 함께 재무설계의 또 다른 장점과 매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엔 그 내용을 조금 더 세분화하고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를 선정하기에 앞서서 요즘 날씨가 굉장히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큽니다. 건강을 해치기 쉬운 날씨고요. 감기 걸리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건강관리가 제일 우선입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행복은 건강에서부터 비롯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설계, 또 재테크, 돈 이런 것들의 궁극적인 목표 그리고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개인의 건강입니다. 그리고 가족의 건강입니다. 오늘 제가 주제를 갖고 말씀드릴 부분도 저번 2주 전에 제가 언급했던 내용과 연관성이 있는데요. 2주 전에는 재무설계의 또 다른 장점과 매력, 즉 관리가 어떻게 됐을 때 우리가 재무설계를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원론적이고 개론적인 얘기를 함께 했습니다. 행복한 관리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서 2주 전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던 내용 중에 조금 더 중요하고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할 부분에 대해서 먼저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번 주, 2주 전에 제가 어지러운 금융 환경에 대해서 어떻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코스피 지수 월봉 차트를 갖고 말씀을 드렸고요. 2000년대 들어서면서까지는 은행에다가 적금을 하여도, 예적금을 하여도 충분한 자산 증식의 수단이 되었던 시기, 그래서 저축의 시대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이후에 2008년 들어서면서까지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화랑을 보이면서 그때는 어디에다가 어느 종목에 어떤 펀드에 해도 수익이 났었던 투자의 시대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전 세계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저희 나라도 피해갈 수 없었던 혼란스럽고 어려웠던 시기, 혼돈의 시대라고 제가 감히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과연 현재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 처해져 있는가에 대해서도 몇 가지 중요한 부분을 제가 언급을 했는데요. 다시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누가 뭐래도 저금리 시대다. 은행에다가 예적금을 하여서는 자산 증식은커녕 인플레 해치도 되지 않는 그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다는 부분, 또한 고물가라는 부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제에 미치는 여파, 그 중요성에 대해서, 심각성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드렸고요. 또 가장 또 큰 사회 문제 중에 하나인 저출산, 초고령화의 문제에 대해서도 어떤 통계청 자료라든가 여러 가지 자료를 인용하면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드렸습니다. 그와 더불어 정보 홍수의 시대, 수많은 정보와 상품들이 쏟아져 나오는 이 시대, 특히 금융상품은 두말할 나위 없지요. 그런 정보 홍수의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가 지금 처해져 있는 환경은 이렇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제가 또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정말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강조를 해서 또 강조를 해서 관리가 필요함을 여러분께 역설을 했는데요. 마침 오늘, 어제, 그제, 오늘 주식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장중에 2200포인트를 뚫고 최고 기록을 달성할 정도였죠. 종가는 2198.54로서 어찌됐건 장중 최고 기록을 달성을 했는데요. 그것이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을 할 것인지, 지금처럼 같은 수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점차 떨어지거나 폭락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 수 없다라는 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여름이 오기 전에, 6월 전에 2300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또한 2011년 연말이 되면 2500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하는 저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고수분들, 수많은 전문가들의 예측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반대로 지금은 너무 거품이 껴있다, 하락할 것이다, 또는 이런저런 이유로 폭락할 것이다 라는 의견을 내놓으시는 전문가들도 많은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약간은 장밋빛 전망을 갖고 있고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모르겠죠.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운 시대에 관리를 받고 간다면, 전문가에게서 이런저런 조언과 나에게 필요한 정보를 얻으면서 갈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기간 충분히 성공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를 해서 말씀드렸던 부분, 이제는 금융의 혼돈의 시대는 끝났다. 그런 시대를 살아선 안 된다. 이제는 관리의 시대다. 전문가로부터, 특히 진정한 전문가로부터 관리를 받아야만이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고 행복을 찾을 수 있다라고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관리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재무설계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두어 차례 2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상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돈이 준비되어 있도록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는 행위고요. 꾸준히 진행해 가면서 관리를 하는, 또는 전문가로부터 관리를 받는 것이 재무설계다라고 정의를 내려드렸습니다. 여기서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렸고요. 경제적 관점으로 본 일반적인 가정의 행복 기준을 봤을 때 어떤 결혼자금 마련, 또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들의 교육비 마련, 지금 갖고 있는 대출이나 부채의 상환에 관련된 계획들, 은퇴나 퇴직 후에 노후를 여유롭게 살고자 하는 욕망, 욕구, 희망, 이런 것들을 돈 필요할 때 돈 걱정 없이 살고 싶다라는 한 가지 사실로 귀속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도 드렸죠. 재테크를 잘하면 되지 않겠느냐. 재테크, 하나의 기술에 불과하다. 잘못한 재테크 정보나 잘못된 재테크 방법은 여러분께 독이 될 수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사인 볼트 이 건을 말씀을 드리면서 똑같이 달릴 수 있을 수 없는데 마치 똑같이 달릴 수 있겠다라는 감정이입이나 오해, 착각 등으로 해서 소중한 자산을 잃어버리시는, 또 행복을 놓치시는 그런 어려움을 겪으실 것 같아서 막연한 재테크는 옳지 못합니다. 방법을 바꾸셔야 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막연한 재테크는 이제 그만하시고 재무설계, 구체적인 재무설계를 하십시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구체적으로 과연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 방법은 어떻게 해야만이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말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건강관리가 가장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건강을 해쳐서는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 것이다라는 격언도 있습니다. 그 건강관리를 기본으로 해서 수입과 지출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또 목표 관리가 있습니다. 저축 및 투자도 분명히 관리를 하시고 받으셔야 되고요. 부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점점점 그 영향력이 커지고 비중이 커지는 부분이 이 부채에 관련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매일 쏟아지는 기사들을 보면 가계부채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가 힘들어질 수 있다,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그런 좀 어두운 전망의 기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 관리. 위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길래 위험을 관리를 해야만 하는가? 내가 과연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전반적인 내용의 것들이 전부 위험 관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전부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수입과 지출이 과연 위험한가? 목표를 세우는 게 위험한가? 저축 및 투자를 하는 게 위험한가? 부채가 위험한가? 의문점을 가지실 수 있겠지만요. 제 얘기를 조금만 더 들어보시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구나. 그래서 전반적인 위험 관리를 받아야 되겠구나라는 점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재무 목표를 설정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많은 고수분들이, 전문가분들이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재무 목표가 설정되어 있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시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2주 전에 이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는 부분입니다. 재무 목표를 반드시 설정하십시오. 전제 조건이 있죠. 현실에서 실현 가능한 재무 목표를 세우셔야 합니다. 막연한 재무 목표는 목표가 아닌 단순한 꿈으로 끝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에서 실현 가능한 재무 목표를 세우십시오라고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가정에는 이런 행복들이 있으면 좋겠다. 결혼, 내 집 마련, 자동차 또는 여행. 그 외에 내가 하고 싶은 문화생활 등 또 부모님께는 결혼하신 기혼자분들께는 양가 부모님이 되겠죠. 용돈의 문제, 자녀 양육의 문제, 또 섬기는 문제, 봉양의 문제, 그리고 자녀 문제. 요즘은 교육비 때문에 추가 출산을 꺼리시거나 아예 출산을 생각지 않으시는 그런 부부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정말 심각한 사회 문제이고요. 이 부분은 제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 모두가 같이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교육에 대한 문제, 자녀의 또 경제교육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단순히 자녀를 그냥 키우는 것보다 잘 키워야 되겠죠. 직업의 안정성 문제 최근에 또 부각되고 있습니다. 은퇴를 하게 되면 평균 수명은 계속 늘어나게 되는데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 그래서 좋아하는 일을 지금부터 찾아서 능력을 키우시고 계속 발전을 하셔야 된다는 부분도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은퇴 생활 그만큼 길어지기 때문에 이 은퇴 생활에 대해서는 필요자금을 어떻게 얼마만큼 만들어야 되는지 고민하시고 방법을 찾으셔야 되겠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현재 상황에서의 실현 가능한 우선순위를 정하셔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 내용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화면인데요. 2주 전에도 조금 이렇게 언급은 해드렸습니다만 저희 회사의 손모 고수께서 즐겨 사용하시는 내용인데 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 자리에서 제가 좀 인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행들 많이 다니실 거예요. 제주도든 어디든. 목적 없이 그냥 비행기를 타고 하늘에 붕 떠서 가는 그런 정말 위험한 그런 것들은 하지 않아야 된다. 우리가 여행을 가기 전에 계획을 세우고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듯이 여러분들도 기장의 관리, 스튜어디스의 관리 등등등의 관리를 받으면서 원하는 목적하는 장소에 목적하는 시간에 정확히 안전하게 도착하실 수 있어야 한다라는 내용이죠. 목표 없이 재무 상담, 재무 설계 의미가 없습니다. 반드시 현실에서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자신의 재무 상태를 점검을 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죠. 실행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용한 곳에 방이 됐건 도서관이 됐건 어디가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얀 백지 꺼내 놓으시고 과연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는가, 나의 위치가 어디쯤 와 있는가를 꼼꼼히 한번 작성해 보세요. 한번 해보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실행을 해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현재 자산이 얼마고, 부채가 얼마고, 빚이 얼마고, 갚아야 될 신용카드는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쭉 적어보시고요. 자산에서 부채를 빼서 내가 지금 순자산이 얼마인지, 플러스인지 아니면 마이너스인지 한번 내 상태를 심각하게 객관적인 입장에서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지출에 대한 현금 흐름에 대해서 알아보셔야 합니다. 내가 쓰는 돈이 어디에 얼만큼 언제 쓰는지조차 모르고 그냥 매달 지나가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다라는 거를 수많은 상담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요. 적어도 그 정도는 우리가 피해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힘들고 어렵게 번 돈 적어도 어디에 얼마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정도는 파악하고 가자. 알고 가자. 자각이 시작이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출을 통제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많은 분들이, 고수분들이 또는 전문가분들이 저축을 먼저 하고 저축에다가 많은 부분을 띄워놓고 소비를 해야 된다라는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십니다. 근데 여기서 또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현실을 너무 무시하고 현실에서 지금 당장 이 현재 내가 느낄 수 있는 행복이나 작은 것들을 너무 무시하게 되면은 미래를 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현재의 어떤 소비를 타이트하게 너무 과도하게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출을 통제해서 쓸데없이 새는 돈은 잡아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합니다. 저도 같은 의견이고요. 그것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출 관리에 대한 제안을 제가 2주 전에 3가지를 해드렸습니다. 신용카드를 없애시고 또는 하나만 남겨두시고 체크카드를 주로 사용하십시오. 그래서 매일, 매주, 매월 내가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 체크하면서 하나하나 알아가셔야 된다는 점. 두 번째, 네이밍 작업을 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이밍 작업, 이름 붙이기. 누가 들었을 때는 유치하다고 웃을 수도 있겠지만 누구한테 보여줄 게 전혀 아니죠. 나만 알고 있는 이름을 붙이시면 됩니다. 친구들과 수다 떨면서 커피 한잔 마시는 게 행복이다, 즐거움이다. 인생에 있어서 힘들게 직장 생활하고 경제 생활하는데 또는 스트레스 받는데 난 그게 작은 낙이고 행복이다 하시면 하셔야죠. 하지만 아무 생각 없이 쓰지 마시고 이름을 붙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름을 붙임으로 해서 새는 돈을 하나하나 잡아갈 수 있고요. 지출 관리를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출 통장 분리하십시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기 지출, 정기 수입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매월 일정하게 들어오는 고정 수입 또는 정기 수입이라고 이름을 붙이는데요. 마찬가지로 매월 일정하게 또는 항상 똑같이 사용되어지는 지출이 있습니다. 정기 지출이 되겠죠. 그 외에 비정기 수입이 있습니다.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 내용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비정기 수입 벌써 눈치채셨죠? 상여금 또는 보너스 등등 해서 비정기적으로 들어오시는 수입이 있습니다. 이게 내 꽁돈이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출을 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 돈도 분명히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요. 분명히 통장을 나누셔서 비정기 수입에 대해서는 비정기 지출을 할 수 있게끔 통장을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겠느냐? 물론 개개인마다 또는 어떤 직종에 있고 나이가 어떻게 되고 내가 처해져 있는 상황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방법은 조금 더 복잡해지거나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화면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크게 이 정도로만 나누셔도 충분한 지출 관리는 되실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기 수입, 정기 지출은 급여 통장,
주거래은행을 사용을 하시고요. 거기서 매달 빠져나가는 돈 일정하게 보험료 내셔야죠. 통신료 내셔야죠. 자동차 운행하시면 자동차 운행에 들어가는 어떤 정기적으로 들어가는 돈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돈들. 또 저축하시는 부분, 투자하시는 부분, 매월 정기적으로 빠져가시는 지출에 대해서는 급여이체 통장을 적극 활용을 하시고요. 비정기적인 소득은 반드시 CMA로 옮겨 놓으시고 비정기 지출을 관리하셔야 됩니다. 비정기 지출의 가장 일반적인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동료나 친구나 가족이 결혼할 때 축의금 내야 되겠죠. 또 어느 분이 상을 당하시면 부주금도 내셔야 됩니다. 매달 일정하게 들어가는 돈이 아니죠. 언제 어느 때 갑작스럽게 들어갈지 모르고요. 2달에 한 번이 될 수도 있지만 1년 내내 없을 수도 있고 또는 매달 생길 수도 있고 이렇게 비정기적인 지출입니다. 이런 부분은 CMA를 통해서 지출을 관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개개인마다 처해져 있는 상황과 환경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화해서 여기다 전부 끼워 맞출 수는 없겠습니다만 일반적인 부분으로 이 정도만 하셔도 충분히 가능하다. 만약에 내가 더 다양한 수입과 지출이 존재하고 필요성을 느끼시고 전문가가 권유를 한다면 조금 더 세분화해서 통장을 분리를 하시고 쪼개고 가셔도 괜찮습니다. 자신의 상황과 목표에 맞는 방법과 상품을 선택하라가 2주 전에 언급한 3번째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너무 복잡하고요. 너무 다양하고요. 경우의 수가 많습니다. 내가 처해져 있는 또 개개인이 처해져 있는 상황과 목표가 다 다르고 그 상황과 목표에 맞는 방법, 상품 또한 다 다릅니다. 또 어떻게 조합을 하느냐에 따라서도 경우의 수가 수천 가지, 수만 가지 또는 수십만 가지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따로 시간을 내서 기회가 된다면 따로 시간을 내서 좀 더 자세하게 이해하시기 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위험 관리에 대해서 시간을 할애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위험이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몇 가지를 추려봤습니다. 경제적인 부분이 많이 차지를 하고요. 건강에 대한 부분도 못지않게 차지합니다. 크게 2가지, 경제에 관련된 부분, 건강에 관련된 부분, 이런 위험이 존재하더라 하는 겁니다. 경제생활을 하시면서 어느 날 갑자기 수입 중단의 위험에 빠지실 수가 있습니다. 직장을 못 구해서 취업이 안 돼서 걱정하고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20대, 30대 초반도 많겠지만 멀쩡하게 회사 잘 다니다가 원치 않는 휴직, 퇴직 등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런 수입 중단의 위험 노출되어 있습니다. 2번째, 조기 사망의 위험입니다. 특히 결혼하신 분들의 경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시고 방법을 찾게 되시는데요. 내가 또는 나의 배우자가 갑자기 사망하게 됐을 때 나와 남아있는 자녀 또 그 외의 가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막막한 경제적인 위험, 조기 사망의 위험이 존재를 합니다. 3번째는 사망하지는 않는데 질병과 상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죠. 수많은 질병이 있습니다. 또 수많은 어떤 사고의 위험도 동시에 존재를 합니다. 가장 큰 3가지 질병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저희 같은 전문가는 똑같이 아마 말씀을 드릴 겁니다. 암, 뇌혈관 질환, 그중에서도 뇌졸중, 심장질환, 그중에서도 급성 심근경색, 이 3가지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고 중요하다라고 말씀들을 드릴 겁니다. 또 상해, 요즘은 교통사고 너무 빈번하시죠. 그런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도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병에 걸리고 갑작스럽게 내가 사망하거나 또는 사고를 당하는 건
피할 수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준비를 한다면, 그런 일을 닥쳤을 때를 대비한 어떤 준비를 잘 해놓는다면 그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로 크게 달라집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또 주목받는 한 가지 위험이 있죠. 장기 생존의 위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전에는요, 일찍 죽으면 어떡하지? 남아있는 가족들 어떡하지? 이런 게 걱정이 굉장히 큰 시대였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 2000년대 중반부터 조명을 받기 시작한 이슈. 평균 수명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급속도로.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은퇴 이후에, 수입이 끊어진 이후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굉장한 어려움과 낭패를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장기 생존, 죽는 것과 더불어 오래 삶으로 해서 느껴지는 위험이 또한 존재한다라는 거죠. 마지막에 제가 조금 다른 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시간의 소비에 따른 기회비용 상실이라는 부분을 저는 또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거는 좀 낯서실 거예요. 시간의 소비에 따른 기회비용 상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건 분명히 제 경험에서 우러나온 내용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공통된 어떤 하나의 걱정을 하시는데요. 지금까지 내가 좀 뭔가 잘못을 해왔어. 지금부터 새롭게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데 어찌됐건 과거의 것을 버려야 됩니다. 과거의 것을 버리지 않고 새로운 것을 취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능력이 풍부해서, 가진 게 많아서, 수입이 정말 많아서 과거의 것도 버리지 않고 새로운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아쉽게도 우리의 능력은 한계가 있고 수입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융상품의 잘못된 선택, 과거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기회비용 상실이 엄청나다라는 거죠.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편하실 겁니다. 모 주부를 만나서 상담을 했는데요. 이 주부께서 보험을 이것저것 많이 가입을 하셨습니다. 본인은 잘해놨다라고 자부심을 갖고 계세요. 안심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전문가인 제가 봤을 때 아쉬운 점이 있고 잘못된 점이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장점은 이렇고 단점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그 위험을 가지고 계속 앞으로 진행을 하셨다가는 자칫 어려움에 닥치시고 낭패에 빠지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안을 제가 이렇게 제시를 해드립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제가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십니다. 아, 그렇군요. 좋겠군요. 그렇게 하는 게 저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동의를 하시면서도 주저를 하십니다. 왜 주저를 하실까요? 내가 이때까지 낸 돈이 아깝다. 특히 보장성 보험은 원금이 안 됩니다. 그 원금을 굉장히 아까워하세요. 내가 이때까지 낸 돈이 얼만데, 2년 동안, 3년 동안, 5년 동안 낸 돈이 얼만데, 지금 해약하면 해약한급금이 원금은커녕 반밖에 안 돼. 반도 안 돼. 이거 아까워서 새로운 것을, 어떤 새로운 기회를 잡지 못하신다는 거죠. 새로운 기회라기보다는 앞으로 좋은 쪽에 방향 전환이 이미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럼 그걸 알면서도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이 옳지 못하고 잘못됐구나, 또는 좀 아쉽구나라는 점을 알면서도 그걸 계속 가지고 가야 할까요? 그래서 시간의 소비에 따른 기회비용 상실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보장성 보험뿐만이 아니라 저축,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MTN 방송을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이, 또 이 시대를 살고 계시는 대한민국의 많은 분들이 주식에다가 직접 투자를 하고 계십니다. 펀드도 하고 계시고요. 주식 종목에 따라서 직접 투자도 하고 계실 겁니다. 어떤 분은
거기서 많은 수익도 보셨을 것이고 어떤 분은 수익이 아닌 손실을 보시고 후회를 하시거나 실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그때그때 판단을 하실 겁니다. 아, 내가 이게 아니라 다른 것을, 저것을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면 내가 이 같은 기간 동안에 손실이 아닌 수익을 얼마를 봤을 텐데, 또는 이만큼의 손실이 아니라 적어도 내가 원금 정도는 지켰을 텐데라고 많은 생각들을 하실 겁니다. 똑같은 얘기죠. 보장성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것을 알고 계속 끌고 가고 계속 진행하시는 건 옳지 못한다는 거,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험관리, 보장성 보험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시간엔 제가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 조금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변의 보험 설계사분들, 보험회사에 근무하시는 보험 설계사분들이나 또는 저희처럼 보험을 판매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재무상담사, 재무관리사분들 주변에 많으실 겁니다. 그분들과 상담을 많이 해보셨을 것이고요. 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또 생태적으로, 생리적으로 보험이라고 그러면 손살에 치시면서 싫어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세요. 하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피해갈 수 없는, 반드시 언급해야 되고 알고 가야 하는 내용입니다. 보장성 보험을 왜 들까요? 저번 2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와 가족의 목표와 행복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내가 모으고 재테크를 잘해서 재무 설계를 잘해서 또는 대박을 내서 많은 부를 축적하면 뭐 하겠습니까? 건강을 잃거나 또는 그 외에 사망한다거나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되었을 때는 모두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나의 가족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보장성 보험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가정의 꿈과 목표를 소중히 지키기 위해서 보험을 가입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2주 전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가볍게 설명드리고 넘어갔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험 가입 전에 반드시 재무 설계를 받으셔야 됩니다. 보험 설계 따로, 재무 설계 따로 절대 아닙니다. 재무 설계 안에 보험 설계, 위험 관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반드시 재무 설계를 통해서 위험 관리, 보장성 보험에 대한 분석과 나에게 맞는 상품을 추천받으시고 그리고 가입하시고 관리를 받으셔야 됩니다. 보험료 수준은 월 소득의 5에서 7% 정도면 적당하다라고 합니다. 물론 개개인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 일반적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내 수입의 5에서 7% 정도면 보장성 보험의 적당한 수준이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똑같습니다. 목표를 설정하셔야 됩니다. 보장성 보험에서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보장받으실 것인가를 정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보장받아야 될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사망의 위험, 내가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리스크, 위험, 난 이 부분을 보장받고 관리받고 싶어라고 하시면 종신보험과 정기보험을 가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종신보험과 정기보험, 정기보험, 종신보험은 많이 들어보셔서 무엇이 종신보험이다라고 많이 아실 것입니다만 정기보험은 약간 좀 생소하실 수 있겠습니다. 말 그대로 정해진 기간 동안만 사망보험금을 보장받는 것이 정기보험입니다. 이 정기보험이 제 개인적으로는 종신보험보다 조금 더 비용의 효율성이라는 부분에서 봤을 때는 고객분들께 유리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렇다고 종신보험이 전혀 필요가 없다. 무익한 상품이다. 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개개인에 따라서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필요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주 소득원의 사망이 걱정됐을 때 종신보험을 들고 가시는 것은요.
103세까지 사망에 대한 위험을 미리 앞으로 당겨서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그것은 비용이 굉장히 증가를 하게 되죠. 아까 처음에도 위험관리 여러 가지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 장기 생존에 대한 위험이 분명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할 수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은퇴 이전까지는 내가 소득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내가 갑자기 사망을 함으로 해서 내 배우자가 사망을 함으로 해서 수입이 중단이 되고 그러므로 해서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 자녀 교육비와 의식주를 해결하는 부분, 걱정이 되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을 드시는 건데요. 그런 것이 걱정일 때는 정기보험, 내가 60세까지만, 65세까지만 원하는 기간에 맞춰서 전문가와 상담 후에 추천을 받아서 가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질병과 상해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인에게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큰 비용이 드는 병이 있습니다. 3대 질병이라고 얘기를 하죠. 암, 급성심근경색, 뇌졸중입니다. 뇌졸중은 뇌출혈과 뇌경색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혈관이 점점점 막혀서 어느 순간 빵 하고 터지어서 5시간 이내에 해당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사망에 이르는 것이 뇌출혈. 모세혈관이 죽어서 해당 기관의 기능을 상실하거나 잃는 이 병이 뇌경색이 되겠습니다. 발생 빈도를 봤더니 뇌출혈보단 뇌경색이 훨씬 많더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럼 뇌경색 반드시 갖고 가셔야죠. 뇌출혈은 사망의 대부분이 이릅니다. 근데 뇌경색은 후유장애, 지속적으로 치료비와 병원비가 드는 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문명이 발달할수록 암 발생은 굉장히 빈도가 높아지는데요. 가족력도 분명히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가입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시고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냥 좋다니까 이것저것 다 해갖고 가입을 하셔서 보험료 비싸게 내시는 거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피하셔야 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순수 보장형으로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2주 전에도 제가 순수 보장형으로 반드시 가입하십시오. 보장성 보험은 비용입니다라고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뒤편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장성 보험은 그리고 건강할 때 가입하셔야 됩니다. 건강을 잃고 나서 또는 나중에 하지 이런 생각으로 시간을 보내시고 필요할 때 하겠다라고 하셨다가는 낭패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큰 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하시면 거절을 당하실 수도 있을 뿐 아니라 보험료 굉장히 비싸질 수 있습니다.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건강할 때 순수보장형으로 가입을 하십시오. 질병과 상해에 대해 집중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실손보험에 대해서도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반드시 준비를 하고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말 그대로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는 겁니다. 실제 발생한 손해,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전문가에게 상담 받으시고 나에게 과연 필요한 게 어떤 내용인지 체크하시고 추천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화면 보이시죠? 네, 수박입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고요. 조금 있으면 여름이 다가옵니다. 여름에 가장 우리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과일이라고 그러면 아마 수박을 손꼽을 수가 있을 겁니다. 수박 고르실 때 어떻게 고르세요? 시장에 가셔서, 마트에 가셔서. 색은 진하게 푸른지, 새로 주른 선명한지, 꼭지는 싱싱한지 등등 두들겨 보기도 하시죠? 네, 모든 육감을 동원해서 좋은 수박을 고르려고 합니다. 때로는 속안이 어떤지 칼집을 내서 보기도 합니다. 잘랐을 때 빨갛게 익은 육즙을 가득 담은 이런 수박을 봤을 때 기분까지 좋아집니다. 이런 수박을 먹어야 되겠죠?
그런데 잘못 샀습니다. 집에 와서 수박을 딱 쪼개서 봤더니 속 알맹이는 얼마 안 되고 그나마도 익은 듯 만 듯 하면서 껍질이 차지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것을 수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화가 나실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수박도 이럴진데 보장성 보험을 이렇게 가입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는 거죠. 보장성 보험은 비용입니다. 안에 속 알맹이, 우리 가족의 행복과 나의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그것을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서 가입하는 것이 보장성 보험인데 거꾸로 돼서 보장성 보험에다가 너무 많은 지출을 하심으로 해서 내가 갖고 있는 인생의 목표와 우리 가족의 행복, 하고자 하는 일들에 들어갈 비용을 지출하지 못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보장성 보험은 비용입니다. 작을수록 좋습니다. 꼭 필요합니다만 작을수록 좋습니다라는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수박의 이미지를 준비했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차이가 있을까? 순수 보장형으로 하라는데 저희 좀 젊으신 분들은 조금은 다른 지금 많이 좀 바뀌신 생각인데 저희 부모님 세대나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아직도 환급형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십니다. 내가 낸 돈 만기 때 돌려받으면 그거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고 제가 아무리 설명을 드려도 받아들이려고 하지를 않으세요. 그래서 계산기를 두들겨 가면서 보여드립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30세 여자가 건강보험에 동일한 보장 내용을 갖고 보험을 가입하려고 했을 때 순수 보장형일 경우에는요. 43,270원 정도가 비용으로 필요합니다. 만기 환급형으로 봤더니 53,910원이라는 돈이 필요합니다. 차액은 얼마죠? 예, 월 1,640원, 만원 정도 차액이 납니다. 하지만 만기 때 난 돌려받잖아 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럼 만기가 언제일까요? 내가 돈을 다 내는 기간이 만기일까요? 아니죠. 보장이 끝나는 기간이 만기입니다. 80세, 100세가 만기입니다. 그럼 80세 만기 때 내가 낸 돈을 돌려받는다. 53,910원씩 20년 돈 내서 1,293만 8,400원을 돈을 내시는데 이 돈을 돌려받는 게 좋을까 나쁠까? 계산기를 두들겨 보면 확연히 답이 나옵니다. 순수보장형으로 한 차액 1,640원, 만원만 갖고서도요. 5%짜리에다가 20년간 뭔가를 저축을 하시거나 투자를 하셔서 30년간 거치해서 80세 때 내가 돈을 찾으려고 봤더니 네, 1,960만 8천원 돈이 되고요. 8%의 수익률을 가정했을 때는 6,400여만 원. 10%만 가정을 했더니 예, 어마어마한 돈으로 돌아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아마 그 보험회사에서는 저를 좀 안 좋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현실입니다. 보장성 보험은 반드시 순수보장형으로 가입을 하십시오. 보험회사는요, 사회봉사단체, 기여단체이기보다는 기업의 이윤을 추구하는 일반적인 기업체입니다. 그 사람들도 뭐가 남아야 되겠죠. 그래야 계속 영업을 영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만기 때 돈을 돌려주겠다는 얘기는 평소에 내는 돈을 조금씩 더 받겠다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순수 보장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만화 이미지를 한컷 마지막에 제가 실었습니다. 표정 보시면 즐겁죠? 뭔가 행복함을 느끼실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관리를 받으셨을 때 행복하실 수가 있습니다. 관리를 하셨을 때 행복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작정 아무 목표 없이 생각 없이 또는 관리를 받지 않고 경제활동을 하시게 되면은요, 이 표정이 아래로 내려오면서 힘들어집니다. 슬퍼집니다. 반드시 관리를 받으셔야 합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이 조금 더 오늘은 위험에 대해서 보장성 보험을 좀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번에는 저축과 투자에 대해서도 좀 더 세부적이고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서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 또는 오해하시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드리고 생각을 바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잘하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계속 잘하시면 됩니다. 잘하시는 분이나 잘 못하시는 분이나 지금부터는 관리를 받으십시오. 진정한 전문가에게서 관리를 받으셨을 때 여러분들의 가정 또 여러분은 행복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관리라고 제가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오늘은 2주 전에 말씀드린 재무설계의 또 다른 장점과 매력이라는 주제에 조금 더 살을 붙이고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어떠셨습니까? 관리를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관리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은 그냥 놔둬서는 안 되는 시기입니다.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들 중에 하나가 관리를 받지 못함으로 해서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는 분들, 그런 분들과 상담을 하고 그런 분들을 봤을 때 제일 안타깝습니다. 잘못된 정보, 쏟아지는 정보의 어떤 거름, 필터 역할을 하는 것도 없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시거나 또는 걱정이 앞서서 모든 것을 거부하는 그러신 분들을 보면서 힘들게 목표를 만들어가지 못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느끼는데요. 제가 2주 전과 오늘 여러분께 전달하는 내용이 어떻게 잘 전달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미숙한 점도 많았고요. 하지만 한 가지만 꼭 기억을 하십시오. 재무설계 받으셔야 합니다. 단순히 재무설계가 아닌 관리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전문가, 단순히 상품만 권유하고 판매하는 상품 전문가가 아닌 나와 같이 고민하고 내 인생과 같이 동반자 개념으로 같이 걸어갈 수 있는 뭔가를 제시하는 사람이 아닌 한 곳을 바라보면서 같이 어깨동무를 할 수 있는 동반자를 찾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동반자를 찾으셔야 됩니다. 제대로 된 동반자, 제대로 된 관리, 그런 것들을 받으시고 그런 사람을 찾으셔서 주변에 두셨을 때 여러분들께 또 여러분들 가정에 진정한 행복이 찾아올 것으로 확신합니다. 시작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아침과 저녁에 온도차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좀 있으면 더 더워지겠죠. 감기 걸리기 쉽습니다. 가장 관리의 기본은 여러분들의 건강입니다. 가족의 건강이고요. 건강하셔야 합니다. 다음에 좋은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